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그거에 더 기본소득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 의견이 정치인들 간에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은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김부겸 전 의원 같은 분들은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로운 제도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것보다 없는 사람한테 더 줘야 한다.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소득보다는 더 우선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의당에서도 그런 입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미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선점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야말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볼 낯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빨리 도입하는 거 그것은 저희의 당론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정의당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본소득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라는 이런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저도 명확히 좀 가고 싶은데요. 네. 저는 우선순위가 전국민 고용보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기에 너무나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소득은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필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미래를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 정치가 이것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 이것을 단순 비교하거나 무엇이 더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쉽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특수고용자들이 왜 특수한 조건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전국민 고용보험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기본소득 논의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고용보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 맞게끔 어떤 정책이 더 적절한가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소득이 사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재원 마련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적절한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닐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정치권에서 진짜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누가 더 빨리 얘기하냐 이 경쟁이 너무 많이 남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의 관점으로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은 배당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손보기 더 힘든 분야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론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지만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존에 존재하는 복지 생태계의 전면적인 개혁과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이번에 저는 윤미향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걸 또 정쟁화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런 방만한 회계 운영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이번 윤미향 사건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의 어떤 그 회계 오남용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그 복지에 필요한 올바른 재원들을 국가가 좀 더 철저히 감시하고 확보하는 거. 제가 볼 땐 그게 먼저 우선시 된 다음에 뭐 고용보험이든 국민기본소득이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전국민 고용보험이든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불평등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인데 몇몇 정치인들이
오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해주셨는데요. 그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 청년 기본 자산, 제가 네, 정확히 청년 들었나요? 기초자산. 기초 자산, 그거는 어떤 재원을 그럼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과세되었어야 하지만 과세되지 않았었던 여러 종류의 소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금융소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초부유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초부유세를 제대로 걷는 것, 그리고 부동산 세제 또한 명확하게 이제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충분히 이 전 국민이 아니죠. 네,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이미 총선 공약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저 기초 자산 정책에 대해서는 또 나머지 논객들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는 시행하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청년 기초자산제라는 것이 과연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냐, 오히려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건 이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세하고 이 집이 어떤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해결돼야 이 자산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청년들에게 사실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흑수저 금수저 간의 자산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3천만 원이든 뭐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배당하는 것은 저는 도입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기본소득과 어떤 비교되어서 무엇이 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그 용 의원님의 의견에 뭐 맥을 좀 같이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오늘날 너무 살기 힘든 이유는 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 교육의 불평등, 그리고 이 주거, 특히 부동산 값의 그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합당에서도 이 교육의 문제, 특히 사교육 문제와 연결돼 있는 그런 그 누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주거 안정에 있어서도 3천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어디 살 수 있나요? 거의 뭐 못 산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보증금도 안 나옵니다. 3천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좀 영구적으로 이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과 주거 대책이 무엇인가, 그거를 연구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그 비정규직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보험 설계사를 예로 들면 그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분들이 영업 활동을 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인데 그걸 전혀 지금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기존의 뭐 노조, 노동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비정규직, 노조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의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 애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부동산 문제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부동산 문제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시장 논리에 근거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부동산 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 정권이 어느 정권 때였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것 역시 어느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더 아실 것 같고, 다만 그 시장 논리에 근거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 간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그 특정 그 세대, 특히 뭐 청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히 좀 풀어줄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을 두고 특정 연령대 세대들이 뭐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제도적 혜택을 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 안정,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자산의 불평등,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전혁기 의원 말씀 듣고 저희가 좀 다음번 네.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저도 조금 더 네, 예.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 듣고 나서 좀 마무리하실 간단하게 수 하겠습니다. 있게. 그럼 네, 저는 그 사회 출발 자금이 그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이야기한 뒤에 우리가 이런 또 논의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회의적인 말씀들을 주셨는데 네.
일단 저는 되게 잘 사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3천만 원을 작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저는 청년들에게 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다들 20살 때 어떤 집에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데에서 그것도 굉장히 부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3천만 원이 국가에서 주어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같은 시간을 오직 살아남고 집세를 내기 위해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미래를 위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데서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큰 것이죠. 저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기초자산제의 기본적인 전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인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전세가 3천 오를 테니까요. 네, 제도적 규제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기초자산을 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무엇이 더 좋으냐, 불평등 해소에 좋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3천만 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완전히. 이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 다만 이 제도의 비교를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기본소득, 또 기초자산, 전국민 고용보험 모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데 정치권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